현대인의 고질병, 척추와 관절 질환, 예외 없이 찾아오는 통증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와 관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고통을 느끼니까 삶에 엄청난 데미지가 온다는 위기감도 느꼈죠. 무릎이 그래 아픈 기라. 그래 이제 버스 같은 거는 못 타겠는 기라. 걷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한 100m 걸으면 쉬어야 되고. 요즘 척추와 무릎 관절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분이 치료를 망설이거나 방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비수술 치료법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강원범 원장과 함께 척추관절 질환과 효과적인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척추 협착증이나 무릎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2019년과 2023년 통계 자료를 보면 척추 협착증 환자분이 167만에서 198만으로 4년 사이에 18%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 통계를 보면 무릎 관절염 환자분의 수가 320만 명으로 노인분 4분 중 1분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통계상에 나올 만큼 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대와 힘줄이 약해지고 또한 디스크나 연골의 손상이 누적되면서 퇴행성 관절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싱그러운 초여름 햇살이 가득한 목요일 오후. 공건우 아버님은 오늘도 병원을 찾아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년간 계속된 허리와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 증상으로 치료를 많이 받았지만 별다른 차도를 느끼지 못했던 시간. 하지만 지금은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한 7, 8년 정도 그때부터 걸으면 서서히 엉덩이가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뭐 통증학과라든지 이런저런 이제 주사를 맞으면서 한번 나름대로 대책을 찾느라고 했는데 결국 세월이 가면서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었고 시술이든 수술이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의 막다르다고 생각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걸으면서 고통을 느끼니까 내가 볼일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뭐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니까 그건 큰 고통이었고 또 아직까지는 좀 더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삶에 엄청난 데미지가 온다는 위기감도 느꼈죠. 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잘 지내고 계세요? 예, 덕택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오셨을 때 요추 4번 뼈고 이게 5번 뼈인데 이렇게 꺾여 있는 전방전이증이 예. 이렇게 있으셨고 예. 또 하나는 여기가 협착증이 또 같이 있으셔서 주사도 여러 번 맞으시고 하셨는데 요새는 조금 걷는 거는 좀 어떠세요? 걷는 데는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제가 마음먹은 일상은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치료한다고 해서 요 어긋나 있는 게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아버님. 그죠? 예, 근데 예. 주변에 있는 인대도 강화시키고 힘줄도 강해서 허리 자체 컨디션이 좋아지면 걷는 길이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걷는 운동 자체가 저리는 것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걷는 걸 많이 해주시는 것도 도움 많이 됩니다, 아버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전거도 꾸준히 타고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버님. 예.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건우 환자분께서는 4, 5년 전부터 허리 통증과 엉치 통증 그리고 걸으면 다리가 저리는 하지 저림 증상 때문에 여러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음에도 효과가 없어서 저희 병원 찾아오셨습니다.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걷기 힘든 수준으로 오셨고 CT상에서 보면 요추 4번 뼈와 요추 5번 뼈 사이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전방전이증을 보이셨고 CT상에서도 신경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척추협착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척추 전방전이증과 협착증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프롤로 치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척추협착증이란 척추 안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면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을 말합니다. MRI상에서 여기 점점이 보이는 것들이 신경 다발인데 이것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좁아지게 되면 이게 약간 뭉쳐서 보이는 것이 초기 단계, 그리고 한두 가지가 같이 겹쳐져서 구별이 안 될 정도가 중기 단계, 그리고 하나도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심각한 상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디스크가 나오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디스크성인 원인 경우, 또한 뒤에 있는 인대,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공간 자체가 좁아지는 경우, 뒤에 있는 후관절이 비대하게 되면서 공간이 좁아지는 경우, 또한 뼈가 어긋나는 전방전이증으로 인해서 좁아지게 되는 경우, 크게 4가지 원인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척추협착증의 치료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적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를 하게 되고 6개월 이상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거나 처음부터 발에 힘이 빠지는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 처음부터도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공건우 환자분께서는 6회 정도 프롤로 치료를 진행하셨고 진행하는 도중에 대상포진까지 오셔서 대상포진과 관련한 침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서 현재는 처음 증상에 비해서 8~90% 정도 호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침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재발하지 않도록 인대랑 힘줄 주변으로 강화 주사 좀 같이 놔드리겠습니다. 자, 아버님 4번, 5번 어긋나 있는 부분에 주사 들어갑니다. 딱 프롤로 주사 치료를 받는 공건우 아버님. 이 치료는 약화한 인대 주변 조직에 고농축 약물을 주입해 손상 부위의 재생을 유도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인데요. 특히 척추 주변의 불안정성을 잡아주고 신경 압박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프롤로 치료란 프로리퍼레이션에서 나온 말인데요. 증식 치료라는 뜻입니다. 고농도 포도당을 인대와 힘줄 주변에 자극하게 되면 인대와 힘줄이 증식하게 돼서 점점 단단해져서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는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학적으로 보아도 생리식염수를 주사한 그룹과 고농도 포도당을 주사한 그룹을 비교해 보면 한 달 뒤에 보면 결합 조직의 두께 자체가 고농도 포도당을 주사한 그룹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농도 포도당을 통해서 결합 조직, 인대나 힘줄 같은 것이 증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척추는 여러 인대들로 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는 것을 프롤로 자극을 해서 새롭게 자라나게 해서 강화시키는 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건우님, 네. 제가 침치료 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프롤로 치료와 함께 진행된 전기 침 치료는 기존의 침 치료에 미세한 전기 자극을 추가해 통증 완화와 신경 회복을 동시에 돕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전방 전이증과 협착증으로 인해 약해진 근육과 신경 기능을 자극해 허리와 하지의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가장 심했을 때를 만약에 10이라면 한 1, 2 정도 느낄 정도로 걸어가고 내가 움직이는 데는 지금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 제 볼일을 마음껏 볼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던 백정남 어머니는 이제 자신 있게 걸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병원. 여유롭게 휴대전화를 보며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녀의 얼굴에는 통증이 사라진 평온함이 어려 있습니다. 걸어 계단 올라가고 내려올 때 아프고 또 허리도 왼쪽이 너무 아파갖고 지금 2021년도부터 아팠거든.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른 병원에 치료받다가 거기 가서 허리 시술했거든. 해갖고 좀 좋아졌는데 또 아파져갖고 왔거든.
일할 때는 모르는데 집에 와서 잘라면 막 쑥쑥 앓고 너무 아파갖고 막 진통제 먹고 자고 이랬거든. 허리는 시술을 했기 때문에 안 아픈데 무릎이 그래 아픈 게라. 그래 이제 버스 같은 거는 못 타겠는 게라 그냥 택시 타고 다녀야 되고 이러는 게라.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저희가 작년 3월 달에 처음 뵀으니까 예, 벌써 1년이 더 지났네요. 그죠? 1년 넘었어요. 네. 어머니 처음이랑 비교했을 때 무릎이랑 허리 통증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많이 좋아졌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때 엑스레이 사진이거든요. 예. 왼쪽이 예. 퇴행성 관절은 3기 정도. 예. 허리도 많이 아파하셨는데 예. 허리는 이렇게 많이 휘어 있고 11번 뼈가 이렇게 짜부라져서 예. 시술도 하시고 사실 요 주 4번도 약간 짜부라졌었어요. 예. 그래서 또 하나는 디스크가 많이 달아 있어서 예. 어머니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요 연골이 이미 다른 거는 다시 재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예. 더 안 닳게 주변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 계단 내려가는 거, 쭈그려 하는 거는 계속 조심해 주셔야 되고 허리도 마찬가지로 숙이는 것 같은 거는 계속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예. 잘 관리해 주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불편한 거 있을 때마다 조절해 가지고 일상생활에 큰 문제 없도록 예. 제가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백정남 환자분께서도 좌측 무릎 통증이 심하고 허리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서 지인 소개로 찾아오셨는데 엑스레이 상에서 보시면 좌측 무릎 자체가 연골이 많이 다른 3단계 수준으로 병원에 오셨고 허리 자체도 심하게 왼쪽으로 측만증이 있었고 흉추 11번은 이전에 압박골절로 인한 시술을 받으셨으며 최근에도 4번 뼈 자체가 압박골절이 있었던 소견이 보였습니다. 또한 그 사이사이 디스크 자체도 많이 닳아서 척추 협착증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강화시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프롤로 치료를 권해드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용이 늘수록 관절 속 연골은 서서히 닳아 없어지는데요. 이로 인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바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연골이 닳아서 무릎 관절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로 보면 뼈와 뼈 사이에 이 검은색 공간이 연골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서 압박을 받으면서 뼈가 살짝 자라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1기, 확연하게 뼈가 자라나는 것을 보일 때는 2기, 공간 자체가 좀 좁아지게 되면 3기,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4기 이렇게 4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치료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를 대표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6개월 이상 충분히 했음에도 통증 조절이 없거나 아니면 평평한 길을 아예 걷지도 못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심한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백정남 환자분께서는 프롤로 치료 6회와 중간중간 무릎에 PRP 치료를 2회 정도 시행하였고 허리 통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프롤로 치료를 같이 진행하여서 현재는 평평한 길을 걸을 때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계십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일을 많이 하신다 할지 아플 때에는 침 치료와 일반 주사 치료를 병행하면서 현재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PRP 치료를 받습니다. 이 치료는 환자 본인의 혈액을 이용해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는 재생 치료법으로 먼저 소량의 혈액을 채취한 뒤 원심 분리기를 통해 혈장 속에서 혈소판이 풍부한 측만을 분리해냅니다. 어머님 피에서 뽑은 성장인자 PRP 주사제 좀 같이 놔드릴게요. 좀 따끔합니다. 이어서 프롤로 치료도 이어지는데요. 프롤로 치료는 손상된 인대나 힘줄 부위에 자극을 줘 조직 스스로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재생 촉진 요법으로 단순히 통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의 안정을 도와 움직임과 기능 회복까지 함께 끌어내는 치료입니다. 네, PRP라는 뜻은 혈소판 풍부 혈장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체열을 하게 되면 원심 분리를 돌리게 되면
혈구와 혈장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사이에 PRP인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따로 빼서 관절에 주사하는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PRP 안에는 많은 성장인자들이 있는데요. 혈관이 증식되고 염증이 조절되고 세포가 증식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논문들을 보면 인터루킨 6나 아니면 TNF-알파와 같은 대표적인 염증 물질들이 PRP를 주사했을 때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연구에서는 PRP를 주사하고 1년 뒤에 봤을 때 연골의 두께 자체가 0.2cm였던 것이 0.2cm로 잘 보존이 되는 연골을 보존하는 효과까지 있다라는 보고도 있을 만큼 PRP는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치료법이고, 2024년 12월 달에 우리나라에서도 신의료 평가 기술을 통과해서 검증된 최신의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100% 아팠다면 지금 한 70%는 좋아졌고 30% 가까이 아픈 편이죠. 유럽은 여행을 다닐 때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부축을 하고 다니니까 아무 이상 없어서 약을 처방전을 또 받아가갖고 조금씩 아프면 또 묻고 진통제 묻고 이랬는데 와갖고도 아무 이상 없었어. 그냥 저 러시아나 이런 데도 가고 싶고, 요즘은 그래도 여행도 많이 다니고 우리 한국도 이리 다니느라 바람 쐬고 오고 그래. 아는 친구들하고 같이 100m도 걷기 힘들어 외출조차 부담스러웠던 송명정 씨는 이제 외출하는 게 너무나 즐겁습니다. 오늘도 곱게 차려입고 병원을 찾았는데요. 허리가 아플 때는 어둡기만 했던 그녀의 얼굴이 활짝 핀 비결,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엄치도 많이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걷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한 100m 걸으면은 쉬어야 되고, 많이 아플 때는 허리가 뭐 전방전이증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시술도 받고 했는데도 별 차도가 없어가 아는 분이 이제 소개를 해줘갖고 엉덩이 부분이 많이 쑤시고 다리도 저리고, 그러고 잘 때 쥐가 많이 나고 양쪽 다리에 운동 처방도 받고 도수도 받고 막 허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했거든. 수술까지는 아니고 이제 일단 그 여러 가지 단계 거쳐가고 해보고 아니면 수술해야 된다 이러더라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니 예. 잘 지내고 계세요? 예, 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4번 뼈랑 5번 뼈가 이게 어긋나 있거든요. 네. 이 4번 뼈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전방전이증이라고 네. 하고, 그로 인해서 여기가 협착증이 같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단면으로도 보면 이렇게 하얀색 가운데 요 점점 있는 것들이 신경 다발이거든요. 네. 이렇게 점점이 잘 구분되는 게 좋은 건데 여기가 4번, 5번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는 점이 구분이 잘 안 되죠. 잘 안. 척추 협착증이 같이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전방전이증도 있고 척추 협착증도 있으셔서 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타거나 예. 걷는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지 나중에 수술까지 안 간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운동 잘 해주시고 제가 앞으로도 좀 계속 좋을 수 있도록 네. 잘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덕분에 이제 잘 지냅니다. 아이고 어머니 제가 감사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송명정 환자분께서는 척추 협착증으로 인해서 여러 군데에서 주사를 맞고 풍선 확장술 시술까지 2024년 4월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못 걷고 100m도 못 걸은 상태로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봤을 때도 요추 4번 뼈가 5번 뼈에 비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척추 전방전이증 양상을 보였고, 또한 CT상에서도 4번, 5번이 어긋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척추관 자체가 좁아져 있는 위에 부분에 비해서 좁아져 있는 척추 협착증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란 말 그대로 척추가 전방, 앞으로 전이 이동했다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협부 자체가 결손되는 척추 분리증이 대표적인 원인이고, 또 하나는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더라도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것들이 약해지면서, 즉 불안정성이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면서 생기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를 우선으로 하게 되고 6개월 이상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에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발이 잘 들리지 않거나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우선 고려하기도 합니다. 송명정 환자분께서는 프롤로 치료 6회를 하시고 통증이 많이 좋아지시고 걷는 것도 많이 좋아지셔서 현재는 일주일에 침 치료 정도 한 번씩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고 중간중간에 허리가 아프시거나 이럴 때는 일반 주사 치료를 통해서 근육을 풀어드리고 통증을 조절해드리고 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과 협착증으로 고통을 겪어온 명정 씨는 프롤로 치료를 통해 통증 완화와 척추 안정화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치료는 약해진 인대와 주변 조직에 자극을 줘 스스로 회복하도록 유도해 불안정한 척추 구조를 점차 단단하게 잡아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주사 맞은 거 네. 제가 처방전 드릴 거고요. 네. 오늘 주사 맞은 성분 제가 이렇게 체크해놨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는 따로 스테로이드 젤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주사 맞으셔도 되고요. 이곳에서는 주사 치료에 사용된 약물을 처방전에 정확히 기재해 환자에게 전달하는데요. 스테로이드 없이 더 안전하고 투명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고혈압, 골다공증, 골괴사 뿐만 아니라 당뇨나 간 손상과 같은 전신에 걸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세 번 정도 맞는 것은 안전하다고 보지만 그 이상 맞는 것은 주의해야겠습니다. 하지만 통증 때문에 여러 병원을 전전하시면서 내가 어떤 주사를 맞는지도 모르시고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세 번을 넘게 주사를 맞으셔서 이런 여러 부작용이 생겨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내가 맞는 주사에 스테로이드가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명정 씨는 프롤로 치료에 이어 한방 치료도 받습니다. 이곳에서는 양한방 통합 치료를 통해 환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양방 치료와 신체의 균형을 바로잡아 자연 치료력을 높이는 한방 치료가 시너지를 내어 더욱 빠르고 지속적인 회복을 돕습니다. 프롤로 치료로 국소적인 부위의 인대와 힘줄을 강화해서 튼튼하게 하는 강점이 있고 한방 치료로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기 침치료를 하게 되면 말초에서 염증을 조절할 수 있고 또한 중추에서는 통증 자체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양방으로는 강화시키고 한방으로는 염증과 통증을 조절함으로써 두 가지 장점을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마친 명정 씨는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만 걸어도 힘이 들었지만 이제는 2km도 거뜬하게 걸을 수 있을 만큼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앉아야 됐거든 중간에. 근데 이제는 뭐 1시간 넘게 걸을 수 있으니까 그게 첫째는 좋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지고 사는 게 통증도 영 덜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조금 아프면 또 가서 치료받고 애들 그 반찬을 해주다 못 해주거든. 반찬도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또 많이 걸어 다니고 싶고 그래. 퇴행성 척추 관절 질환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관리의 개념이 강합니다. 완전히 낫는다기보다는 통증을 조절하고 기능을 회복해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사 치료는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대와 힘줄을 강화하는 프롤로 주사, 또한 염증을 줄이고 재생을 촉진하는 PRP 주사, 또한 연골 자체를 증식시키는 골수후빈 농축물 주사까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술도 좋은 치료이지만 수술 전에 충분히 최신의 주사 치료를 해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증을 참고 방치하기보다는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 일상 속 관리를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지 않을까요? 지금이 바로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